주말에요, 이 TV에서 해외 뉴스를 전할 때 이 공화당의 트럼프 집회장에 집단적으로 히스패닉들이 몰려가서 노 트럼프 노 파시즘 해가지고 이 시위하는 걸 봤을 겁니다. 특히 애리조나 투손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대회에서 트럼프 지지자와 그 트럼프 반대자가 이 집회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도 봤을 거고요. 또 뉴욕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트럼프 반대한다면서 이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강경 해산을 시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경찰이 최루탄 뿌리고 강경 진압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지금 노 트럼프 노 파시즘 하면서 트럼프 이꼴 파시즘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시위대들이 지금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모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파시스트나 한마디로 뭐 인종주의자가 이 선거에 나섰으면 투표로 낙마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그 집회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막아서 가지고 차를 중단시키고 집회장에서 이 특정 대선 후보한테 난입을 하고 집회장에서 고함을 지르고 흔들면서 집회를 무산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식 민주주의, 우리가 흔히 아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활동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가치가 옳다고 하더라도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정인의 이 선거와 관련된 공식 집회를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도로를 막고 집회장에 난입하고 그 사람을 테러하려 하고 이런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가요, 한마디로 자기 주장만 옳다라는 식으로 번지고 그 특정 세력들 간의 이해관계로 번지면서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폭력이나 물리력으로도 진압할 수 있다. 내 가치가 오르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그리고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시민단체 무보원, 여기 뒤에 조지 소로스가 있댔죠. 조지 소로스가 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쪽에 히스패닉들 운동을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요, 매우 저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 공화당 주류는 다급해져서 트럼프 낙마 100일 운동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주에 있었던 그 미니 슈퍼 화요일 3월 15일 선거에서 6군데 중에서 5개를 트럼프가 이기고 플로리다에서도 이겨버려서 성자 도시에서 99석을 가져가 버렸죠. 존 케이식이 오하이오 지가 있는 주에 주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에서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트럼프를 누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시간 끌 여유가 없어서 트럼프 낙마 100일 작전에 돌입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7월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전체 숫자의 과반수인 이 대통령 결정되는 그 숫자가 1237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요. 이게 과반수인데 이걸 확보하지 못하도록 곳곳에 이 프라이머리나 코커스에서 방해를 하고 트럼프에 대항하는 당내 후보를 단일화하고, 이건 크루즈로 단일화하죠. 이 모두가 안 될 때는 무소속 후보를 띄운다라고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을 마련하고 4월 5일 위스콘신주 프라이머리부터 가동할 거라는 겁니다. 즉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를 꺾어서 트럼프의 대의원 확보 숫자를 늘려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에 이 정치 자금을 대는 슈퍼팩, 즉 슈퍼팩이라는 걸 허용해줘가지고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정치 운동을 하는 쪽이 무제한의 이 정치 후원 자금을, 선거 자금을 이렇게 기부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슈퍼팩인데, 이거는 트럼프 반대하는 슈퍼팩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이 성장 클럽이라고 부르는 슈퍼팩인데요. 슈퍼팩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가 유일한 공화당의 주류가 미는 후보라고 선전하는데 200만 불을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또 그렇지만 크루즈가 대의원 숫자에서 트럼프를 따라잡지는 못할 걸로 보고
7월 전당대회에서 지명되지 않기 위해서 성자 독식으로 하는 큰 주, 즉 뉴욕하고 캘리포니아가 닿겠던데요. 이 두 군데에서 트럼프가 1등을 못하게 되면 대의원 숫자를 1237명을 확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트럼프가 통째로 이 주의 대의원을 가져가는 걸 막겠다라는 것이 지금 계획입니다. 저 크루저를 아무리 밀더라도 크루저가 트럼프를 따라잡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크루저가 50%를 득표하면 50.1%를 득표하면 대선 후보로 확정되니까 49.99%에 머물도록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50.1%를 득표하지 못하도록 49.99%에 머물도록 이렇게 하겠다. 즉, 이 크루저가 트럼프를 따라잡기는 어려우니까 트럼프의 표를 과반수를 못 넘기도록 대형주에서 이 트럼프가 싹쓸이를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존에 트럼프가 확보한 대의원 중에서요, 전당대회 때 배신을 유도하려고도 하는 모양입니다. 즉 미국에서는 이 대의원 개인들이 이 변심을 해가지고 그 트럼프한테 이렇게 표를 안 던지게 하는 방법. 이건 미국에서의 지금 대의원 본선이든 경선이든 대의원제의 근본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도 저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무소속 후보를 하나 띄워가지고 차라리 거기를 밀어버리겠다는 거죠. 즉 공화당은 자기 후보가 없이 그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소속 후보는 50개 주에서 90만 명의 청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특정인 안 만들려고 별의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편요, 이 트럼프가 지금까지요 673명을 얻었고 크루저가 416명, 루비오가 169명, 케이식이 143명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주별로 따지면 20성을 했고요. 크루저는 9성, 하차한 루비오, 이번에 그 미니 슈퍼하이웨이에서 지 고향에서 져버려서 창피한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3성, 존 케이식이 1성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공화당 주류는 처음에는 제 부시를 밀다가 두 번째는 루비오를 밀었는데 저것들이 밀은 사람 둘이가 다 하차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존 케이식을 밀어서 크루저도 이기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인 매직 넘버 1237명에 54.4%에 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금 보면 트럼프 막으려고 전 대선 후보 미트 롬니가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 욕을 하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아까 말한 성장 클럽 같은 그런 슈퍼팩들이 크루즈한테 광고를 몰아주고 있고, 그 뭐 200만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천만 불의 광고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트럼프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조지 소로스 등이 후원해서 민주당이 또 뒤에서 부추겨서 이 한마디로 유세장 폭력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온갖 악재도 이렇게 백악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6월 7일 날이 되면 이 트럼프가 거의 되는가 안 되는가가 결정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 미국의 어떤 정치 분석가들은 6월 7일이면 트럼프가 매직 넘버를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주요 일정은 3월 22일 애리조나, 4월 5일 위스콘신, 4월 19일 뉴욕, 4월 26일 펜실바니아 5개 주를 거쳐서요 6월 7일 최대 표밭 캘리포니아 등 5개 주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화당의 경선에 걸려있는 대의원 숫자는 이제 한 900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뉴욕이 95명이고요. 펜실바니아가 등 5개 주가 118명,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 303명이 걸려있는데
성자 독식이 많아서 여기에 성자 독식주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캘리포니아 이겨버리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이 비토가 많아서 트럼프가 지뢰받기를 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매직 넘버, 즉 과반수를 넘기는 대선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화당 지도부가 중재 전당대회를 열어서 1위가 아닌 다른 인물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게 될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공화당원의 뜻, 국민의 뜻이 아니라 공화당 지도부 소수가 크루저나 존 케이식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한다. 2등하고 3등 중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공화당이 내분이 일어나서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당연히 탈당해서 독자 출마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수백 년 전통을 가진 공화당은 무너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래 되지 않을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트럼프의 막말 때문에, 가벼운 행동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가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계산된 전략으로 매우 시적절하게 유권자들의 마음에 팍팍 꼽히는 이야기들을 효과가 크게 발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트럼프야말로 최소의 행동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 아웃풋을 낳게 하는 겁니다. 즉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하는 말들은 적석에서 막 싸지르는데 유권자들이 열광하는 걸로 보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정확하게 지금 미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분석해놓고, 그리고 실제 다수의 서민들, 중산층들, 하층민들이 뭘 원하는가, 표는 거기가 훨씬 많은데 대부분 대선 후보들은 상층의 5%, 1%한테 적합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하층의 90%, 95%한테 적합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전략된 계산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트럼프가 컨설턴트로 보자면 100%짜리입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봉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은요, 그러면 어떠느냐? 2383명이 과반수인데, 매직 넘버인데, 지금 힐러리가 1568, 버니 샌더스가 797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힐러리는요 17성을 했고 샌더스는 9성을 했고, 힐러리의 17성 중에서 한 3성 정도는 차이가 거의 없는 성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보면 샌더스가 크게 뒤지지 않아야 되는데, 뭐 이 슈퍼 대의원 등에 의한 지지민 때문에 힐러리가 압도적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 또 샌더스를 지지하는 주들은 이 백인들이 많이 사는 인구가 적은 작은 주들이고, 힐러리는 유색 인종이 많이 사는 큰 주에서 승리를 해서 이런 건데요. 그러면 미국의 샌더스의 열풍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샌더스는 힐러리가 과반수를 넘길 때까지, 그때가 제가 볼 때는 6월 7일쯤이 될 거라 이래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한 2달 반을 샌더스는 이 대선 운동을 더 끌고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요 지금 777명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6월 7일까지는 가야 될 거라고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샌더스가 왜 이렇게 이번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큰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미국의 민주당에 기득권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샌더스가 이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뒤늦게 오바마가
이 힐러리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힐러리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뒤늦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오바마 또한 기득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힐러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대선 개입이라고 난리가 나서 탄핵이 벌어졌을 겁니다. 오바마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힐러리가 상처를 더 입거나 샌더스에 의해서 계속 기득권주의자라고 상처를 더 입지 않고 대선 후보로 빨리 조기 확정돼야 된다. 그러는데 오바마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오바마는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온 8년 동안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개혁, 이민개혁, 총기규제, 이란 핵 합의 등의 이런 업적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힐러리가 돼야 되는데 공화당의 트럼프가 만약에 이 공화당 경선에서 이기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당선이 될 때는 오바마의 8년 업적은 물거품이 될 거고 아마 트럼프는 이걸 다 뒤집어 버릴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힐러리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자, 샌더스가 왜 이런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이런 싸움에서 지금까지도 미국의 젊은 층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회적 빈곤층 하층들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힘은 뭔가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 샌더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요. 마치 유럽의 앞선 사상가들, 즉 옛날에 살았던 유럽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72년에 조지 맥거번 후보가 닉슨한테 이렇게 패하면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맥없이 맥거번 애가 한국에 이 만화들이 그렇게 쓰더만요. 그리고 카트가 또 76년에 이렇게 형편없이 대선에 패배하고 그러니까 80년에 패배했죠. 레이건에게. 이 퇴진한 이후에 미국의 민주당은 이 빈곤, 환경, 인종차별, 남녀평등, 불평등 심화 같은 진보적 의제를 버리고 중도로 와버리거나 안 그러면 우클릭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가까운 주류 언론, 즉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에 한 2번 이상 출마했던 랠프 레이더라고 미국의 일종의 시민운동가, 환경운동가죠. 이 사람은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일한 차이점은 대기업이 휘두른 주먹에 무릎을 꿇는 속도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미국의 대기업들이 탁 때리면 공화당은 바로 무릎을 꿇는데 민주당은 한 3초 정도 늦게 무릎을 꿇는 차이밖에 없지 둘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빌 클린턴, 오바마 역시 보수적인 정책만 쏟아냈다는 겁니다. 반노조법과 산업공도화로 대규모 노조 같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은 축소되고 소외된 민주당 진보 세력은 투표장에서 떠나버렸는데 이 오바마의 당선이 중도파와 반개혁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오바마가 개혁이라고 보죠. 저는 오바마가 절대로 개혁이 아니라 오바마는 램 에마뉴얼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했던 친구, 지금 시카고 시장하는 친구가 그 하원 의원을 했죠. 이 유대인인데 월스트리트에 자본을 모아가지고 오바마를 밀어서 당선해가지고 흑인이 당선되면 우리 말을 더 잘 들을 것이다. 힐러리보다도. 즉 돈이 더 작은 비용으로 통제하기가 쉬울 것이다 해서 당선시킨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오바마는 집권 초기의 내각 구성, 건강보험개혁, 공약파기 지금 죽도 밥도 아니게 만들어버렸죠. 대마불사 은행 구제, 금융위기 때 이야기입니다. 금융위기의 희생자 방치 등 미국에서 오바마가 한 행동은 오바마가 얼마나 보수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온 진보적이거나 안 그러면 노동자 하층민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는 목소리를 한마디로 샌더스를 통해서 낸 것이 샌더스 열풍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나 한마디로 하층민들이 민주당식 현재의 클린턴,
오바마 정치에 반발해서 샌더스라는 열풍을 만들어냈고, 공화당에서는 이 공화당의 주류였던 백인 노동자 계층 저소득층이 현재 공화당에 반발해서 트럼프 열풍을 만들어냈는데, 빌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현재 이 공화당의 주류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롬니를 비롯해서 뭐 존 케이시, 크루저부터 루비오까지 뭐가 똑같냐? 힐러리나 오바마 그리고 클린턴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공화당의 주류들은 다 이 금융자본, 월스트리트, 한마디로 다국적 기업, 군산복합체, 대기업의 노예들이다라는 것이 공화당의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의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돈에 결탁된 이 정치판을 엎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에는 진보 세력들과 하층민을 자극시켜서 젊은이들을 자극시켜서 샌더스를 만들어냈고, 공화당 쪽에는 트럼프를 만들어냈다. 번이라는 책, 즉 테드 롤이라고 하는 미국의 진보적 작가가 쓴 책에서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던 미국의 대선을 바라보는 기득 상류층과 연관된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가 붕괴되고 있다 하는 측면을 이분은요 민주당 내부만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에도 보수가 한심한 게요, 트럼프 열풍을 제대로 분석하는 책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벌써 나오고 있는데